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 다들 아시죠? 바로 정병열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인데요. 오늘은 이 교재를 바탕으로 재정학에서 정말 중요한 이론, 바로 후생경제학의 정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개념만 확실히 잡으시면요, 시장과 정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큰 그림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실 거예요. 자, 그럼 다 같이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흔히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알아서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가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큼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가 바로 이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겁니다. 네, 경제학 하면 바로 떠오르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각자 자기 잘 살자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이상하게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마법 같은 이야기죠. 후생경제학의 제일 정리는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마법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 건지를 아주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장이 만들어낸다는 그 바람직한 상태라는 게 대체 뭘까요?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기준으로 그걸 평가합니다. 용어가 조금 딱딱하죠? 아주 쉽게 말하면 단 한 톨의 낭비도 없이 자원이 완벽하게 쓰이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처럼 누구 한 명이라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뺏어와야만 하는, 더 이상은 개선할 여지가 없는 꽉 찬 상태, 그게 바로 파레토 효율성입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파레토 효율성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소비의 효율성입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케이크랑 커피를 나눠 가졌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둘 다 이제 더 바꿀 필요 없어, 지금이 딱 좋아 라고 만족하는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여기에 MRS, 즉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렵지? 사실은 그냥 각자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에요. 나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케이크를 몇 조각까지 포기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비율이죠. 만약에 A는 커피 한 잔을 위해 케이크 두 조각을 줄 생각이 있는데 B는 케이크 한 조각만 받아도 커피를 줄 수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어때요? 둘이 거래라면 둘 다 이득이죠. A가 B한테 케이크 1.5조각 주고 커피를 받으면 둘 다 윈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득 보는 교환을 계속 하다 보면 두 사람의 마음속 교환 비율이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이 오겠죠. 바로 MRS-A는 MRS-B가 되는 순간. 이때는 더 이상 교환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없게 되고 이걸 바로 소비의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해요. 아주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소비에서는 재화를 어떻게 나누어야 효율적인지 봤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가진 한정된 자원, 예를 들면 노동자나 기계 같은 것들로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효율적일지를 따져봐야겠죠. 이번엔 생산의 효율성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MRTS는 한계의 기술 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생산 현장에서의 기술적인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똑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기계 한 대를 빼는 대신에 노동자를 몇 명 더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반도체 공장의 MRTS가 자동차 공장보다 크다? 그건 자원을 다시 배치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조정을 쭉 거쳐서 모든 산업의 MRTS가 똑같아지면 더 이상 자원만 옮겨서는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상태, 즉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소비와 생산, 이 두 가지를 합치는 종합적 효율성이죠. 여기서 MRS는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여주고 MRT, 즉 한계 변환율은 우리 경제가 뭘 만들 수 있는지 그 생산 능력을 보여줍니다. 만약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옷보다 훨씬 더 원하는데 MRS가 큰 상태에 경제는 옷만 죽어라 만들고 있다면 MRT가 작은 상태,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과 사회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 바로 MRS 이퀄 MRT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원하는 걸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파레토 효율성의 세 가지 조건을 살펴봤어요. 소비, 생산, 그리고 종합적 효율성까지. 와, 이거 엄청 복잡하죠?
꼭 누군가 전지전능한 계획자가 있어서 모든 걸 다 계산하고 통제해야만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후생 경제학 제1정리는 이렇게 딱 선언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아도 시장 스스로 이 모든 효율성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가격에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PX 바 PY라는 똑같은 상대 가격을 보고 행동해요. 소비자는 자기 만족을 제일 크게 하려고 자신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 MRS를 시장 가격에 맞추고요.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기술적인 교환 비율 MRT를 시장 가격에 맞추게 되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모두가 그냥 각자 자기 이익만 쫓았을 뿐인데 결국엔 MRS 이퀄 MRT 이퀄 PX 바 PY라는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 저절로 달성되는 겁니다. 가격이라는 단 하나의 신호가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진짜 정체입니다. 와, 바로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후생경제학 제1정리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줬어요. 제1정리가 말하는 효율성은 딱 낭비가 없다는 뜻이지 분배가 공평하다는 걸 절대로 보장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사회의 모든 재산을 단 한 명이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쫄쫄 굶고 있는 상태도 이론적으로는 파레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굶는 사람을 도우려면 그 부자의 것을 뺏어와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회를 누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어요. 효율성과 공평성, 이 두 마리 토끼 정말 같이 잡을 수는 없는 걸까요? 바로 이 딜레마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해법을 제시하는 게 바로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입니다. 제1정리가 시장은 이렇게 위대하다를 보여줬다면 제2정리는 공평함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아주 강력하고 희망적인 아이디어죠. 제2정리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분리입니다. 효율성 문제랑 공평성 문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장 공평한 상태라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 지점이 파레토 효율적이기만 한다면요. 정부가 사람들의 출발선, 즉 맨 처음 갖고 시작하는 자원만 잘 조정해주면 그 다음은 시장이 알아서 그 목표 지점까지 효율적으로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A 그림처럼 출발선 자체가 너무 불공평하면 시장이라는 경주를 아무리 효율적으로 달려도 결과는 불공평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B 그림처럼 정부가 경주 시작 전에 개입해서 출발선을 공평하게 딱 옮겨준 다음에 자, 이제 뛰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들은 다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가장 효율적으로 달리게 될 거고 결국에는 새롭고 더 공평하면서도 동시에 효율적인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즉 정부는 경주 규칙 자체를 건드릴 필요 없이 출발선 조정만 잘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정부가 출발선을 옮기는 데 쓰는 그 이상적인 도구는 뭘까요? 이론적으로는 바로 이 정액세라는 겁니다. 정액세는요, 개인의 소득이나 노력, 선택 같은 거랑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금액을 걷거나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모든 국민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 같은 정책이 비슷한 예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일하기 싫어 라던가 이거 사면 세금 더 내네 같은 고민을 안 하게 되니까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득만 옮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평성을 달성하는 가장 완벽한 정책 수단으로 꼽히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정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건 재정학 전체를 떠받치는 생각의 기둥과도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하고요. 우리가 현실을 위해 더 고민해야 할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명쾌합니다. 제1정리는 시장의 힘을 보여주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낭비 없이, 즉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 하지만 공평성은 보장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제2정리가 등장해서 정부가 정액세 같은 이상적인 도구로 출발선만 잘 조정해주면 시장의 효율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사회가 원하는 공평한 분배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효율성은 시장에 맡기고 공평성은 정부가 책임지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아름다운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과연 현실에서 정부가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을 조금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출발선만 정확히 건드리는 그런 완벽한 정액세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얼마를 걷고 얼마를 나눠주는 게 진짜 공평한 출발선을 만드는 건지, 정부가 그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이론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이해하고 그 해법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재정학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